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사 변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업 화면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기초 폴더를 열어보겠습니다. 엑셀 기초 폴더에 지난 우리가 1회차에 수업하셨던 1회차 셀 데이터 입력 파일이 보여집니다. 자,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차에 연습을 하셨던 내용이 보여집니다. 기본적인 입력을 하셨고요. 오늘 그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테두리 서식 지정 연습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면 비율을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엑셀 화면이 우리가 또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시면 굉장히 좀 화면 비율이 좀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제 확대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확대와 축소를 또 반복해서 하다 보면 화면이 좀 많이 이동이 돼서 여러분들 좀 눈의 피로도가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우리 방송 같이 함께 하시면서 PC 여건이 되신다면 PC 화면과 함께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시는 게 안정적인 수업 환경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서식 지정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의 수업을 못 들으신 분들도 지금 이 서식 연습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서식 변경, 열행 높이, 너비 변경, 표시 형식, 그리고 시트 관리하기, 조건부 서식 적용, 파일 저장하기 이런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셀 서식 꾸미는 내용을 셀 서식 지정하는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정하고자 하는 셀을 먼저 대각선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을 해주시고 셀 범위 지정을 해줍니다. 셀 범위 지정 해주신 후 자, 글꼴 자, 왼쪽 상단 홈 탭에 글꼴 그룹이 보여집니다. 글꼴 그룹에 테두리가 보여지고 있어요. 자, 테두리 선택해서 먼저 전체 테두리 지정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테두리, 모든 테두리를 선택을 했어요. 자, 모든 테두리 지정. 자, 먼저 홈 탭. 그룹의 테두리. 자, 모든 테두리 선택을 했습니다. 자, 모든 테두리 선택을 했어요. 전체 테두리가 지금 지정이 됐고요. 테두리를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셀 테두리를 지우고 싶다면 다시 셀을 다시 선택을 합니다. 셀을 다시 선택하시고 방법은 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편집 탭의 지우기 메뉴로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편집의 지우기 모두 지우기는 여기에 글자까지 다 지워지는 거고요. 우리는 서식 지우기를 누르시도록 할게요. 서식 지우기. 그러면 테두리가 다시 지워지게 돼요. 자, 셀 테두리 지우기는
셀 범위 지정, 마찬가지 홈 탭, 편집, 그룹 안에서 지우기, 자, 셀 서식 지우기, 서식 지우기 이 선택을 합니다. 자, 셀 테두리 지우기, 서식 지우기로 선택을 했어요. 자, 두 번째 방법 다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셀 범위를 다시 지정해 볼게요. 테두리를 다시 적용하기 위해서 범위 지정 후 홈탭에 글꼴 그룹에서 테두리 지정합니다. 자, 모든 테두리 다시 설정을 했어요. 자, 모든 테두리 다시 설정 후에 자, 다시 지우고 싶을 때 다시 동일하게 테두리 들어가요. 테두리 들어가신 후 테두리 없음 누르셔도 돼요. 테두리 없음. 동일한 방법으로. 자, 마찬가지 셀 범위 지정, 홈 탭, 자, 글꼴 그룹의 동일한 메뉴로 들어가서 테두리 없음. 자, 여기에서 테두리 없음을 선택을 합니다. 자, 두 가지의 방법이에요. 셀 테두리 지우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자, 방법 1, 방법 2. 자, 이렇게 해서 테두리 지우는 방법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삭제를 해 주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연습을 할 때 또 이런 경우가 또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부분에 다른 특정한 부분에 색상이랑 테두리를 지정하려고 했는데 모르고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특정한 셀을 선택해서 테두리를 지정했어요. 이렇게.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여기 원하지 않는 곳에 테두리가 지정이 됐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또 해제하는 방법. 자, 지금 이렇게 테두리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걸 해제하는 방법도 마찬가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적용을 하셔도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제가 몇 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노란색 페인트 통으로 셀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따로 떨어진 곳은 빨간색으로 지정하고 또 떨어져 있는 곳은 또 다른 색깔로 이렇게 지정했어요. 자, 이렇게 각각 떨어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삭제를 하고 싶어요. 삭제. 물론 이거 삭제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한 번에도 삭제를 할 수가 있죠. 범위 지정을 이렇게 같이 해서 삭제하셔도 되시고 컨트롤 누르면서 첫 번째 선택 컨트롤 누르면서 클릭해서 한꺼번에 지우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개별적으로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하나씩 지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셀, 이 첫 번째 셀은 테두리와 색상이 같이 들어갔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지우개로 지우는 방법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기를 선택해서 서식 지우기 하면 모든 내용이 지워지죠. 서식 지우기. 테두리와 면색이 같이 지워졌어요. 자, 두 번째 빨간 색상 선택을 해서 자, 이번에는 페인트 통 눌러서 채우기 없음. 자, 채우기 없음을 눌러서 자, 이렇게 해제를 했어요.
자, 이번엔 세 번째. 자, 이건 어떻게 지울 거냐면은 제가 열 머리글로 선택해서 지우거나 행 머리글을 선택해서 또 지울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동일한 방법인데, 자, 이렇게 지우는 경우는 뭐 하나나 두 개 정도의 셀이 아니고 굉장히 쭉 길게 펼쳐진 데이터를 좀 지울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행머리글 지금 10번째 줄이기 때문에 10번째 줄 행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삭제를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삭제라는 의미는 10번째 줄 자체를 싹 지워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여기 있는 데이터가 밀리면서 삭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삭제하는 방법도 있어요. 삭제하는 방법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를 좀 번갈아서 사용을 해보시고 나는 그냥 지우개로 지우는 게 제일 편하다 하시면 지우개를 쓰시고 나는 테두리에서 그냥 해제하는 게 편해. 그럼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시고 나는 이렇게 열 머리글, 행 머리글에서 줄 단위로 삭제하는 게 편할 것 같아. 그러면 또 그렇게 삭제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색상을 지정하고 싶어요. 자, 제가 입력한 내용 중에서 지금 신청 분야, 음악의 분야 중에 R&B, 인디, 트로트라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자, 트로트만 제가 노란색으로 색상을 변경하고 싶어요. 그러면 트로트 선택, 컨트롤 키 누르면서 또 트로트 두 가지를 선택을 했어요. 자, 두 개의 셀을 선택했지만 제가 1회차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첫 번째는 색상이 변해서 우리가 선택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두 번째 트로트는 흰색인데 선택이 된 건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자, 선택이 됐다라는 의미로 7번째 행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7의 색상이 틀리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택이 잘 되었습니다 라는 표시고 자, 여기에서 글자색, 빨강색, 페인트 통해서 채우기 색을 노란색으로 설정해서 이와 같이 트로트 설정을 바꿔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현재 나와 있는 이 트로트 글자 테두리 다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선택 컨트롤 키 마찬가지 두 개의 셀을 선택을 해 주시고 우리가 조금 전에 사용했었던 메뉴 선택합니다. 자, 편집 그룹의 지우기 그래서 자, 서식 지우기가 있고 모두 지우기, 내용 지우기가 있어요. 자, 내용은 조금 전에 글자 트로트 이 글자를 지우는 거고요. 서식은 이곳에 있는 트로트의 빨간 색깔 그리고 테두리를 지우는 거예요. 모두 지우기는 글자 내용과 서식을 다 지우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서식 지우기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트로트라는 글자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글자의 속성값을 초기화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개별적으로 우리가 테두리를 지정하는 게 있고 또 자동으로 이 서식을 지정해 주는 게 있어요. 좀 쉽게 우리가 어떤 색을 해야 되지 고민할 필요 없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 테두리 적용을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지정을 해서 자, 홈 탭에 지금 글꼴 그룹이죠. 글꼴 그룹의 테두리 모든 테두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모든 테두리 적용하고 그리고 한 번 더 다시 들어가서 굵은 상자 테두리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테두리를 지정하고 그리고 한 번 더 바깥 테두리에 두꺼운 테두리를 한 번 더 적용을 해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확인이 안 되지만 우리가 미리 보기 상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파일을 눌러서 자, 인쇄 눌러 보시고요. 자, 인쇄에서 지금 인쇄창에 테두리를 보시면 바깥쪽이 조금 두껍고 안쪽은 얇은 테두리 선으로 적용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다시 인쇄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다시 홈으로 전환해 줍니다. 홈으로 다시 전환해 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연습을 같이 해보셨어요. 여기에서 추가로 참가자 생년월일, 성별, 신청 분야, 가창력, 인기, 점수. 첫 번째 제목줄을 설정을 또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테두리에 다시 들어가서 아래쪽 이중 테두리를 다시 선택을 하게 되면 아래쪽은 이중으로 다시 한번 서식이 적용이 돼요. 누적으로 적용이 되죠. 자, 확인을 전체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파일 누른 후 인쇄 눌러서 화면 확 보십니다. 지금 테두리로 적용이 됐어요. 이중 테두리 적용됐고 바깥쪽 굵은 테두리로 화면상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홈으로 전환을 해서 편집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수업하시다 보니 쉬는 시간 찾아왔습니다. 쉬는 시간 10분 여러분들 보내시면서 자, 나른한 시간대에요. 스트레칭도 하시고 또 시원한 음료 드시면서 잠시 쉬는 시간 10분 보내시고 10분 후 수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 우리는 셀 서식을 변경을 하는 내용을 같이 연습을 해보셨어요. 네, 테두리 그리고 색상 지정의 연습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식을 지정할 때 참가자 제목셀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참가자 이름 부분까지 같이 지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면서 아래 방향 드래그 해주시면 따로따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서식 지정을 해줄 수 있죠. 마찬가지 색상 지정을 주황색 계열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따로따로 떨어진 부분에 대한 선택을 해봤고요. 다시 해제하고 싶다라면 이름 부분을 다시 지정해줘서 영역을 지정하신 후 채우기 없음을 지정하시면 다시 이름 부분이 해제가 됩니다. 가창력 점수에서 지금 범위가 조금 좁아요. 그러면 E열과 F열 사이에서 조절해 주실 수 있고요. 너무 또 좁게 조절됐으면 더블 클릭하셔서 넓게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목줄 없이 바로 데이터 입력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제목줄을 한 줄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첫 번째 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삽입 눌러주세요. 자, 행이 추가가 됐어요. 행 추가. 행 추가가 돼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제목을 입력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한 번 오른쪽 눌러서 삽입을 누르시면 한 줄 더 추가가 돼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참가자 생년월일이 있는데 생년월일열을 삭제를 하고 싶다면 자, B열에서 오른쪽 누르시고 삭제 눌러주시면 열 삭제가 됩니다. 행과 열을 삭제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행과 열을 다시 추가하고 삭제를 해줄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되돌리기 해볼게요. 자, 행과 열을 다시 추가하고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참가자 1번. 첫 번째 행이죠. 자, 여기서 현재 행의 위쪽으로 삽입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삽입을 누르시면 현재 행 위쪽으로 삽입이 돼요. 삽입이 되고, 반대로 또 지우고 싶은 생년월일, 이 생년월일은 마우스 오른쪽 열 머리글 알파벳 B에서 B 마우스 포인터 위치가 중요해요. 열 머리글에서 삭제를 눌러서 이렇게 삭제 다시 해줄 수 있어요. 만약에 다시 추가하고 싶어요. 추가하고 싶다라면 다시 추가하고 싶은 열. 지금 성별 열이에요. 여기에서 다시 오른쪽에 삽입을, 자,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에서 삽입 누르시면 현재 선택한 곳의 왼쪽, 현재 행에서 오른쪽, 항상 삽입을 할 때는 현재 선택한 곳의 기준에서 행일 때는 위쪽으로, 열일 경우에는 왼쪽으로 삽입이 돼요. 순서대로 삽입이 되죠. 다시 생년월일 입력합니다. 생년월일을 입력했더니 지금 공간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그래서 글자가 다 안 보이게 되죠.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조절을 해줄 수도 있고, 우리가 수치를 직접 입력해서 너비, 높이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열 너비와 행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먼저 열을 너비를 선택을 할 때, 자, 열 선택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먼저 열 경계, B열과 C열. 자, B열, 자, 열 경계선. 자, 이곳에서는 B열, C열. 경계선에서 좌우 드래그 해줍니다. B열과 C열. 자, 여기서 경계선에서 마우스 포인터가 나오면 좌우 드래그 해주셔도 되고, 또는 너무 좁게 되어 있을 경우에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 글자 너비에 맞춰서 조절이 돼요. 또는 지금 같은 경우, 자, 두 번째 방법은 열을 선택했어요. 열을 선택해서 자, 이렇게 먼저 현재 열의 너비를 확인해 볼게요. B열과 C열 이 사이에서 B열의 오른쪽 경계선 쪽에서 길게 선택을 하시면 지금 너비가 8.38, 72픽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오른쪽 열에서 제목 오른쪽 누르시고 열 너비를 선택해서 현재 8.38이라고 열 너비가 나와 있어요. 여기를 제가 만약에 숫자 9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조금 조절이 되고 직접 사용자가 숫자를 입력해 줄 수 있어요. 너비를 직접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에요. 열 너비, 마찬가지 행 높이도 동일한 방법입니다. 행 높이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제목줄 숫자 2로 되어 있어요. 이 행의 높이는 길게 선택을 해보시면 높이 17.25, 23픽셀이라는 숫자로 지금 보여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행 높이 선택해서 지금 17.25라고 보이는 숫자가 되어 있는데 여기를 제가 25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이렇게 조금 길어지고, 또는 숫자 입력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조절하셔도 돼요. 사실 이렇게 조절하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긴 합니다. 이렇게. 자, 제가 일부러 높이를 이렇게 조절을 했어요. 자, 높이 조절을 한 이유는 지난 1회차 시간에 수업 연습을 하셨던 두 번 줄 바꿈 연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숫자를 이렇게 조절을 해봤어요.
제목 줄에 현재 가창력 점수 보여집니다. 가창력 점수에서 이 가창력과 점수 사이에서 더블 클릭하시고 이미 글자가 내려갔네요. 자, 내려갔는데요. 안무 점수 더블 클릭, 인기 점수 더블 클릭. 자, 지금 저는 미리 설정이 기존에 되어 있어서 내려갔지만 인기에서 자, 제가 다시 글자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가창력 점수 이 부분에서 그냥 엔터키를 누르면 셀 포인터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기만 하죠. 그래서 자, 가창력 이 사이에서 Alt 누르고 엔터. 안무 더블 클릭해서 안무 Alt 엔터. 인기 점수 자, 여기서 Alt 엔터. 자, 눌러줍니다. 그럼 가창력 점수, 안무 점수, 인기 점수 이렇게 두 줄 단위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수 있어요. 전체 내용을 우리가 또 예쁘게 가운데로 예쁘게 정렬을 하고 싶다라면 전체 내용을 범위를 잡아주시고 정렬 메뉴에서 홈탭에 글꼴 그룹, 맞춤 그룹이 있어요. 여기서 가운데 정렬 맞춰줍니다. 예쁘게 가운데로 정렬이 됐어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가운데로 예쁘게 정렬이 됐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한 내용이 생겼어요. 궁금한 내용. 다시 전체 선택을 해봅니다. 이 맞춤 정렬이라는 부분에 자, 맞춤 그룹에 지금 가운데 정렬은 우리가 선택을 했는데요. 그 위에 보면은 자, 맞춤 정렬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거 뭐냐면 현재 선택한 셀의 위쪽, 글자를 위쪽으로 맞출지 가운데로 맞출지 아래쪽에 맞출지 선택해 줄 수 있어요. 자동으로 가운데 맞춤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위쪽 맞춤을 하게 되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자가 셀의 위쪽으로 이렇게 달라붙게 돼요. 마찬가지 아래쪽 정렬을 해주게 되면 글자가 아랫부분으로 달라붙게 됩니다. 이 나머지 내용은 왜 변화가 없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이 높이가 지금 최소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로 보여지지 않아요. 이렇게 좀 높이가 이렇게 지금 두 번째 행처럼 길게 좀 펼쳐져야 전체 크기 안에서 조절되는 모습이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변경이라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가 또 편집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가운데 맞춤이라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A1 셀의 작성을 해봅니다. 제가 여기다가 1이라고 쓸게요. 간단하게 1. 두 번째 2라고 썼어요. 자, 각각 숫자를 썼어요. 자, 숫자를 쓰고 각각으로 이렇게 셀이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의 셀이 나눠져 있어요. 자, 이 셀을 우리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드래그를 해서 이 셀을 하나로 합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글자가 없는 부분을 영역 지정을 했어요. C의 첫 번째부터 D, E, F, G까지 이렇게 가로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맞춤 그룹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현재 셀은 이렇게 통으로 하나로 선택이 돼요. 경계선이 안 보이죠? 통으로 하나로 선택이 돼요. 그리고 다시 해제하고 싶다라면 다시 동일한 버튼을 한번 다시 누르면 다시 풀어져서 각각으로 선택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다라면 A1은 1이 입력이 되어 있었고
A2는 2가 입력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선택을 해서 다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보면 자, 얘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현재 선택한 값에는 데이터가 1도 있고 2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합치기를 하면 1만 남고 나머지 2 또는 뭐 적혀져 있는 다른 내용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 병합을 하면 제 앞에 있는 텍스트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삭제가 됩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확인을 제가 눌러보면 이렇게 1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 숫자 2는 지워진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자, 다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숫자 1을 다시 지워봅니다. 자, 각각으로 나눠져 있는 셀들이 이와 같은 형태로 사용이 돼요. 다시 드래그해서 다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면 다시 하나의 셀로 맞춤이 되고요. 여기는 참가자별 점수 현황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적었어요. 자, 제목을 적고 제목이니까 좀 다른 내용보다는 글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커야 될 것 같아서 제목을 선택을 하고 글자 맑은 고딕의 크기는 11인데요. 여기에서 11포인트를 제가 뭐 한 20 정도로 크게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 크게 설정을 하고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 눌러서 인쇄 누르시고 확인해 보시면 이와 같은 형태로 참가자별 점수 현황이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을 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중간중간 이렇게 미리 보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홈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좀 열심히 진행을 하시다가 설정을 다시 또 해제할 수도 있어요. 해제. 그러면 전체 선택하시고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하셨던 오른쪽 상단에 편집 그룹의 지우기. 그래서 제가 서식 지우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지우기를 누르면 우리가 작성했었던 모든 테두리, 서식 이런 부분이 다 해제가 돼요. 서식을 처음부터 다시 연습하고 싶다라면 이와 같은 동작을 하셔서 연습을 다시 하시면 되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또 열심히 서식 지정한 내용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되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되돌리기 취소. 조금 전에 했었던 동작 취소. 다시 되돌리기 눌러주십니다. 되돌리기. 눌러서 다시 조금 전에 우리가 예쁘게 만들었던 표 형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서식을 지정할 때 개별적인 사용자가 이렇게 임의로 하나씩 지정하는 또 이런 내용도 있는데 또 기능의 엑셀에서 자동으로 미리 어떤 스타일을 만들어줘서 우리가 좀 작성하기 쉽게 도와주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스타일. 스타일을 잠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셀 표 스타일 지정. 우리는 또 셀에 관련된 걸 먼저 진행할 거니까 셀 스타일 지정을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스타일. 셀 스타일이라는 건 뭐냐면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는 맞춤형 디자인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셀 스타일. 셀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홈 탭 스타일 스타일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셀 스타일 지정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스타일 지정. 자, 먼저 지정하고 싶은 셀 스타일을 선택을 해주게 돼요. 자, 첫 번째 제목 스타일, 참가자별 점수 현황 제목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홈 탭, 지금 홈 탭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 스타일 그룹, 스타일 그룹은 여기 보여지는 현재 스타일, 자, 이 그룹의 이름을 뜻합니다. 여기 스타일 그룹, 여기 셀 스타일이 별도로 있어요. 이제 표도 있고 셀 스타일도 별도로 있어요. 자, 셀 스타일을 선택해서 다양한 디자인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표시가 되고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렇게 적용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제목의 스타일도 아래쪽에서 확인이 됩니다. 자, 저는 제목이니까 제목 스타일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1이라는 스타일로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참가자별 점수 현황으로 보여지고 자, 이렇게 테두리가 적용이 됐어요. 자, 두 번째 셀에서도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행삽입을 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다시 삭제 눌러봅니다. 미리 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쇄, 참가자별 점수 현황, 이렇게 선이 하나 생긴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정한 이 내용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셀을 선택하시고 셀 스타일 눌러서 다시 표준으로 전환하셔도 돼요. 그럼 해제가 되는 거예요. 해제. 해제가 됐어요. 표준. 자, 셀 스타일 해제. 동일한 방법으로 들어가신 후 표준 선택을 합니다. 다시 선택해서 셀 스타일 다시 눌러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강조색 1이라는 다른 종류를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강조색 1. 지금 이렇게 적용이 됐죠? 자, 이걸 해제하고 싶다라면 다시 셀 스타일 들어가신 후 표준. 셀 스타일 표준 선택을 합니다. 다시 해제가 됐어요. 자, 두 번째 회의에서 우리가 줄을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행에서 삽입해서 한 줄을 삽입을 했어요. 자,
1행을 조금 내려주고 2행을 조금 좁혀줬어요. 이렇게 간격을 약간만 띄워준 거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제목 셀을 다시 지정해 보겠습니다. 셀 범위 선택을 했고요. 자, 다시 셀 스타일 적용해 보겠습니다. 셀 스타일 들어가신 후 메모, 계산, 보통, 좀 다양한 색상들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요약이라고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글자는 조금 크게 20포인트, 그리고 가운데 정렬 지정을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미리 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인쇄 확인하셨을 때 이중선으로 제목이 변경된, 서식 변경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제목줄도 다시 지정을 해서 제목줄 다시 선택을 해서 다시 한 줄 쭉 선택을 했어요. 선택하고 셀 스타일에서 입력이라는 스타일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테두리, 글자색 이런 부분이 같이 적용이 됐어요. 쉽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편집을 해야 될지 고민될 때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로 적용을 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셀 스타일이라는 내용이고, 자, 두 번째 내용도 같이 선택하고 싶어요. 제목, 참가자 이름도 선택해서 셀 스타일. 자, 셀 스타일에 이번에는 강조색 4 선택해서 이름을 이렇게 또 예쁘게 꾸며봤고요. 남자, 여자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까지 같이 또 셀 스타일에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강조색 5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강조색 5.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청 분야는 또 다른 색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선택해서 다시 지정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강조색 3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별도의 색상으로 적용이 되는 모습으로 지금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그냥 밋밋하게 텍스트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각각의 색상을 두어서 데이터에 또 구별을 또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가자별 점수 현황에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해서 지금은 셀 스타일을 또 지정을 해보는 이런 과정을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름이 참가자별 점수 현황으로 지정되고 있고요. 자, 중간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일 누르시고 저장 눌러줍니다. 저장. 지금까지 하셨던 내용 저장하고 있어요. 저장. 그리고 또 쉬는 시간에 혹시 또 창을 닫으시거나 하게 되면 또 지금까지 하셨던 내용이 또 삭제가 돼버리니까 미리 제가 같이 저장을 했어요. 저장하시고 이제 곧 쉬는 시간 찾아옵니다. 쉬는 시간에는 여러분들 편안하게 쉬시고 또 혹시 데이터 입력을 또 못하신 분들은 열심히 또 쉬는 시간에 또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데이터 입력은 좀 천천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 입력 안 되시다면 빈 화면에서 이렇게 내용만 드래그해서 셀 범위만 드래그해서 지금 이렇게 같이 연습을 따라 하셔도 되십니다. 테두리
셀 테두리 그리고 적용에 대한 내용을 같이 지정을 해봤어요. 스타일을 해제하고 싶다라면 자, 이 성별 스타일을 해제하고 싶어요. 조금 전에 해제 같이 하신 것처럼 남자, 여자 나와 있는 이 성별을 해제하고 싶어요. 블록 지정을 해도 사실 지금 표시가 안 나지만 지금 C열 그리고 4, 5, 6, 7, 8, 9, 10 해양 머리글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셀 스타일 다시 눌러서 다시 표준으로 전환하셔도 돼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선택한 부분은 다시 해제가 돼요. 그런데 테두리가 다 해제가 돼 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지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지정을 하고 전체 테두리를 다시 또 지정을 하셔야 되죠. 자, 전체 다시 한번 선택해서 전체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 다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굵은 상자 테두리를 한 번 더 다시 해주게 돼요. 네, 순서를 우리가 뭐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편집을 쉽게 하시려면 사실 테두리 부분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하시면 제일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하셨던 과정도 마찬가지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누르셔서 저장 눌러주세요. 저장. 자, 저장 메시지 창이 안 뜨는 이유는 우리가 기존에 저장했었던 이름이 있었어요. 1회차 셀 데이터 입력. 그래서 두 번째 저장할 때는 안 뜨죠. 자동으로 덮어쓰기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자, 그대로 유지하신 상태에서 셀 스타일 지정을 같이 해보셨고요. 이번에는 표시 형식이라는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 형식. 자, 표시 형식은 엑셀에서 우리가 이제 적으시는 내용과 별도로 입력되는 데이터 내용과 별도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능을 좀 달리 해주는 이런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숫자에서 천 단위 쉼표를 자동으로 넣어주는 기능, 그리고 통화 스타일 보여주는 기능,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날짜를 월, 연, 월일을 표기하는 방법,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각각의 날짜는 날짜 표시 방법, 숫자는 숫자 표시 방법, 이제 별도로 각각의 사용법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표시 형식 스타일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시 형식을 적용하고 싶은 숫자를 범위를 지정합니다. 숫자를 범위 지정하시고 셀을 선택하죠. 셀 범위 선택. 범위 지정. 숫자 범위를 지정을 해서 문자는 해당이 아니고 숫자 범위를 지정했어요. 자, 표시 형식. 자, 표시 형식은 자, 홈탭 표시 형식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표시 형식. 여기 바로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자, 홈탭을 기준으로 옆으로 메뉴 보시면 표시 형식 그룹이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에 대해서 미리 바깥으로 별도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여기 세 자리 컴마 쉼표 스타일이 있어요. 표시 형식 그룹의 쉼표 스타일 적용을 합니다. 쉼표 스타일 적용을 하면 자, 쉼표 스타일 적용하면 우리가 조금 전 숫자가 가운데 정렬이었는데 오른쪽 기준으로 정렬이 됐어요. 네, 현재 쉼표를 적용함과 동시에 회계 스타일로 자동으로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숫자값 회계 스타일로 적용돼서 기준 오른쪽 기준이 됐습니다. 만약에 지금 가창력 점수가 점수는 100점이 만점이라서 숫자가 이제
커질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를 2만 숫자를 썼어요. 2만 점.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콤마 스타일이 붙게 되죠. 자, 쓰고 엔터 하면 이렇게 콤마 스타일이 자동으로 인식이 됩니다. 다시 90 그리고 다시 100 이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세 자리가 넘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표시 형식이 적용이 된다는 점이에요. 쉼표 스타일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기능도 있어요. 100점, 90점, 95점 이렇게 뒤에다가 몇 점 몇 점 점수라는 글자를 붙이고 싶어요. 그런데 점수를 붙이면 계산이 나중에 안 되죠. 숫자 계산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돼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건 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동일하게 범위 지정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를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시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다시 화살표 선택해서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기타 표시 형식이라는 기능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표시 형식에 기타 표시 형식이라는 기능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기타 표시 형식. 기타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사용자 지정에서는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이런 기능을 뜻하는데요. 사용자 개별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표시 형식의 다양한 종류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사용자 지정에 G 그리고 표준이라고 써져 있는 건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기본적인 형태. 기본 설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기본 설정.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G-표준 여기 뒤에다가 100점, 95점을 뜻하는 한글로 점을 붙이고 싶어요. 몇 점 할 때. 근데 한글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는 자, 이렇게 입력을 할 때 따옴표를 붙여줍니다. 점, 그리고 또 따옴표를 붙여줘요. 뒤에 이 글자를 추가하는 거예요. 따옴표하고 점. 그러면 지금 100점이 보여지게 돼요. 100점. 만약에 여기서 띄어쓰기를 하면 이렇게 한 칸 띄어쓰기가 되고요. 자, 다시 이렇게 좁혀줍니다. 100점을 지정을 하고 다시 확인을 눌러줍니다. 지금 여기에 표준 점을 적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확인 눌러주면 몇 점 몇 점 몇 점이 되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적용했던 회계 스타일은 다시 풀어지고 다시 현재는 사용자 지정 스타일로 적용이 됩니다. 오른쪽 정렬로 기준을 바꿔주셔도 돼요. 숫자가 오른쪽 기준이 편하시면 오른쪽 기준 바꿔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는 몇 점 몇 점이 보이지만 실제로 이 셀을 클릭했을 때 때는 자, 화면을 조금 비율을 줄여서 보겠습니다. 자, 100점을 선택하면 숫자 100이 보이고 90점을 선택하면 90이 보여요. 네, 우리 눈에는 점이라는 글자 보이지만 실제로 데이터 값은 숫자만 들어가 있다는 점이에요. 계산을 할 때 우리는 점수라는 문자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계산식에서는 숫자로만 인식을 한다는 점이에요. 표시 형식은 이런 의미로 또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문자에 우리가 표시 형식을 넣고 싶을 때 자, 김영일님, 남선희님, 정윤택님 이렇게 님자를 넣고 싶어요. 자, 이런 경우도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에 해당한 내용이에요.
자, 먼저 마찬가지 범위를 선택을 해줍니다. 범위 선택해 주시고 자, 표시 형식 일반에서 다시 쭉 내려서 기타 표시 형식 기타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선택을 해주게 돼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는 여기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는 님이라고 썼어요. 몇 점 몇 점을 했어요. 그래서 100점이 보였는데 아까랑 동일한 과정으로 지금 그 문자를 넣었는데 뒤에 님자가 안 붙게 되죠. 왜냐면 아까 숫자 점수였을 때는 숫자 입력 형태, 지금 이 김영일은 문자예요. 그래서 숫자 뒤에는 G 다시 표준 이걸 그대로 가면 되는데 문자 뒤에 님을 붙일 때는 이 숫자 형식을 빼어주고 골뱅이 표시를 붙여서 골뱅이는 이제 그 문자와 문자를 이어주는 이런 도구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문자와 문자를 연결해서 작성을 할 때, 나타나게 할 때는 골뱅이 표시를 붙여주게 돼요. 어떤 그냥 뭐 원칙 같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라고 질문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모든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부분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따로 메모해 두셨다가 사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엑셀에서도 그렇고 다른 프로그램도 그렇고 우리가 프로그램에서의 그 각각의 기능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능을 사실 다 쓰진 않고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특별히 어떤 기능을 더 많이 쓰고 또 엑셀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산을 많이 쓰고 한글 프로그램에서는 또 어떤 다른 기능을 많이 쓰듯이 그 모든 기능을 우리가 다 깊이감을 다 동일하게 배우시기 힘드니까 필요한 부분 우선순위로 먼저 배우시면 되실 것 같아요. 골뱅이를 붙여서 김영일님이 보이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문자와 숫자는 서로 입력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는 역할이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님자가 보여지고 마찬가지 너비를 조금 넓게 조절해 주시면 다시 해제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에서 자 우리가 이 사용자 지정을 다시 해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범위를 다시 지정을 해주시고 범위 지정해 주시고 사용자 지정이라는 이 표시 형식 그룹에 사용자 지정이라는 이 목록을 일반 특정 서식 없음으로 다시 전환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해제되는 거예요. 해제. 자 이거 눌러서 일반으로 전환하면 해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풀어졌어요. 이렇게 풀어지고 마찬가지 여기 몇 점 몇 점 보여줬던 이 기능도 다시 사용자 지정 눌러서 다시 일반 특정 서식 없음 눌러주면 다시 해제가 됩니다. 해제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또 날짜를 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날짜를 표시하는 방법까지 표시 형식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날짜는 우리가 미리 적으셔도 되고 적용한 후 그 다음에 사용을 하셔도 돼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날짜를 적는 기본 규칙은 있어요. 규칙. 자, 예를 들어서 날짜, 생년월일 적을 때 자, 우리는 뭐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2021년 7월 7일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고 2021 07 07 이렇게 이제 날짜는 중간에 하이폰으로 적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으셔도 생략을 하셔도 되기는 해요. 두 자리, 또 세 자리 이건 뭐 설정을 또 맞춰줄 수도 있고요. 이제 생년월일을 날짜를 적는 방법은 중간에 이렇게 하이폰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쏘고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샵 표시로 막 나오는 이런 기능은, 이런 현상은 공간이 좀 좁아서 이런 거고, 자, 마찬가지 너비를 맞춰주면 2021년 7월 7일로 자동으로 날짜 형식이 지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범위도 마찬가지 지정을 해서 날짜도 마찬가지. 이 표시 형식에 보면 날짜로 선택이 이미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날짜로 적었기 때문에 중간에 하이픈을 넣으면 날짜로 적용이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 다시 펼쳐지게 되면 간단한 날짜, 자세한 날짜 이런 기능이 있어요. 여기는 연, 월, 일, 수요일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점이에요. 그 외에도 날짜를 적는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자, 그런 다양한 유형은 아래쪽에 우리가 처음 보셨던 기타 표시 형식의, 자, 여기에서 날짜에 대한 다양한 스타일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변경해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날짜 표시 방법이에요. 지금 이거는 뭐 한자로 표시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또 표시가 됩니다. 연, 월, 일. 자,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자,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연, 월, 일이 표시가 돼요. 우리가 한자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 그러면 20년 8월 15일 이렇게 썼어요. 자, 마찬가지 한자 표기가 된다는 점이에요. 이 유형에 맞춰서 쓰면 돼요. 21년 7월 28일 이렇게 한자로 표기가 됩니다. 자, 이걸 다시 우리가 설정을 바꾸고 싶어요. 자, 이제 한자 설정이 아니고 다른 설정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날짜 선택해서 다시 간단한 날짜 또는 뭐 자세한 날짜 다시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세한 날짜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좁아졌죠? 왜냐면 2호일까지 있으니까 공간이 조금 더 넓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길게 펼쳐서 보면 2021년 7월 7일 수요일, 8월 15일 토요일, 7월 28일 수요일 날짜를 확인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21년 1월 9일 2021년 9월 5일 20년 6월 13일 20년 3월 25일 이런 식으로 제가 예시로 적었고 여러분들도 그냥 간단하게 다른 날짜를 임의로 적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날짜는 여러분들이 또 왼쪽, 오른쪽 이렇게 구별해서 적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자릿수가 맞지 않아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날짜의 자릿수를. 그럼 마찬가지 범위를 잡아서 날짜의 자릿수를 또 맞춰줄 수 있어요. 기능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기타 표시 형식 다시 눌러서 지금 날짜 표시 다시 이걸로 다시 맞춰주셔도 되시고 다시 사용자 지정 날짜로 하셔도 돼요. 연, 월, 일 이렇게 자릿수를 통일을 하고 싶다면 사용자 지정에 연도는 Y, 달은 M, 날짜는 day, D로 이제 선택이 되어 있어서 M이 하나면 만약에 이렇게 적게 되면 7월 7일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7월 7일로 보여지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12월은 자동으로 12월 7일 이렇게 적게 돼요. 하나 자릿수가 하나면 하나를 표시해 달라라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여기 M을 두 개를 하게 되면 대소문자는 상관이 없고요. 자, 이렇게 두 개를 하게 되면 07월 하고 12월 이렇게 자릿수를 통일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설정을 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약간 아까 계단 형식처럼 보였던 자리 맞춤이 지금 이렇게 딱 예쁘게 정리가 잘 됐어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문서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꾸미실 수 있고,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편안하게 문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좋은 기능이긴 하지만 사실 이 기능을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하셔야 되기는 해요. 연습을 한 3번 정도만 반복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배워서 바로 적용하긴 힘들어요. 왜냐면 손에 익혀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한 번 배워서 바로 적용 힘들죠. 그래서 한 2번, 3번 정도는 연습을 해서 손에 좀 익히는 그런 시간, 이해하는 시간, 내 몸에서 받아들이는 시간, 이런 게 조금 과정이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트 이름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이름 작성하기. 시트 관리하기 내용 들어갑니다. 자, 시트의 이름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시트 이름을 시트 왼쪽 하단에 시트명을 더블 클릭하게 되죠. 지난 1회차에 연습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트 이름을 씁니다. 참가자별 점수 현황 쓰고 엔터. 자, 참가자별 점수 현황 쓰고 엔터 했어요. 자, 지금 왼쪽 하단에 자, 시트 이름이 참가자별 점수 현황으로 보여지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참가자별 점수 현황을 했고, 자, 이걸 하나 더 복사를 하고 싶어요. 이 시트를. 그럴 때는 메뉴를 이용해서 시트를 복사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키보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키보드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더하기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자, 여기 검정색 화살표가 조그맣게 보여집니다. 검정색 화살표가 시트가 복사되는 위치예요. 자,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어요. 저는 지금 컨트롤 키를 계속 누르고 있어요. 컨트롤 키를 떼면 안 돼요. 복사할 때. 자, 왼쪽에 넣고 싶으면 왼쪽 위치, 오른쪽에 넣고 싶으면 오른쪽 위치. 넣고 싶은 위치를 확인하고 마우스로 먼저 떼고 컨트롤 키를 마지막에 뗍니다. 그러면 참가자별 점수 현황 가로 2가 됩니다. 이 복사본이라는 의미예요. 이름이 동일하면 또 혼돈될 수 있으니까 이름을 변경해 볼게요. 참가자별 점수 현황. 자, 이곳에서 참가자별 점수 현황 복사본. 자, 이렇게 하고 엔터키 눌러줍니다. 참가자별 점수 현황 복사본. 하나 복사가 됐어요. 복사한 내용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색깔을 또 바꿔볼 수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노란색으로 바꿔봅니다. 자, 그리고 참가자별 점수 현황은 탭색을 빨간색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각각의 시트를 선택할 때마다 어떤 시트가 선택됐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구별하기가 좀 용이하죠. 현재 참가자별 점수 현황으로 선택됐다는 의미로 시트가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고, 복사본 선택될 때는 또 시트가 이렇게 아래 방향이 펼쳐지면서 현재 사용 중입니다 라는 표시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복사했는데 위치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드래그, 그대로 드래그해서 마찬가지 화살표 위치가 확인이 되면 그때 마우스 손 떼시면 서로 간의 위치를 변경해 주실 수도 있어요. 시트 복사는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됩니다. 시트를 삭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복사본 시트 삭제하고 싶어요. 지난 1회차에서 같이 연습하셨던 내용이었죠.
시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시트명에서 삭제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지워지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데이터가 지워집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메시지 창으로 물어봅니다. 자, 우리가 이 메시지 창을 여러분들이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자, 메시지 창이 떴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또 질문하시거든요. 메시지 창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삭제를 눌렀고 지워집니다 라고 메시지가 떴어요. 삭제 눌러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삭제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 배우시다 보면 예기치 않게 모르고 지울 수도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잘못 또 상황이 또 변동이 될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컴퓨터 작업을 하시다 보면. 그런 것들은 다 어떤 시행착오적인 진행되는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왜 나만 잘 안 되지? 이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왔다는 점이에요. 거쳐오면서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을 하는 거고 배워가실 수도 있고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또 그런 과정으로 좀 이렇게 실력이 향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숨기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숨기기. 시트를 숨기는 기능도 있어요. 시트. 참가자별 점수 현황에서 지금 시트 하나밖에 없지만 숨기고 싶다면 숨기기 눌러줍니다. 시트가 하나밖에 없어서 시트를 하나 더 옆에다가 활성화하고 숨기기를 해볼게요. 자, 옆에 시트가 이렇게 시트명이 써져 있으면 그대로 하셔도 돼요. 자, 참가자별 점수 현황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숨기기 합니다. 그러면 시트가 없어졌어요. 분명히 시트가 아까 있었는데 숨기기를 한 거예요. 숨기기. 다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숨기기를 취소할 때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냥 현재 비어있는 시트 이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숨기기 취소를 눌러줍니다. 숨기기 취소. 그러면 숨기기 취소 어떤 시트를 다시 보여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참가자별 점수 현황 확인 눌러주시면 참가자별 점수 현황 시트를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시트 숨기기, 취소 이런 동작을 같이 연습을 해 보셨습니다. 자, 마찬가지 열도 숨길 수가 있고 행도 숨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성별행을 숨기고 싶어요. 열과 행을 또 숨겨보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열을 숨겨봅니다. C열. 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자, C열 제목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 숨기기. 그러면 지금 성별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확인은 가능한 이유는 A열, B열, 그 다음에 C열이 나와야 되는데 C열이 안 보이고 D열이 나와요. 그래서 C열이 지금 접혀져 있네요. 숨겨져 있네요. 확인은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숨기기를 취소하고 싶다면 숨겨둔 열, B열부터 D열까지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B열하고 D열을 하는 이유는 옆에 C를 기준으로 앞뒤를 드래그 해주시는 거예요. 앞뒤. 지금 C를 기준으로 앞에 B, 뒤에 D 해서 두 개를 같이 드래그해서 숨기기 취소를 누르면 다시 C열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숨기기 취소를 같이 진행을 해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신 작업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누르시고 저장 눌러줍니다. 저장 누르시고 자, 오늘 같이 수업하신 내용을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화면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도 좀 중요한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 혹시 놓치신 부분이 있으면 꼭 다시 한번 반복하셔서 놓친 부분 빠짐없이 여러분들 수업 들으셔서 여러분들 과정에 배우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